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스펙 쌓기와 취업 걱정에 하루하루 걱정만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걸까요? 이른 아침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골목. 이곳에서 한 젊은이가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트럭에 올라타는 이 청년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사실 제가 좀 일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마지막 가서는 맨날 이렇게 좀 짐을 잔뜩 싣고 다시 트럭에 올라탄 청년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실 28살 이휘원 씨는 이 작은 트럭을 타고 여기저기 음식을 팔러 다니는 푸드트럭의 사장님입니다. 원래는 동네 근처였어요. 처음에 그 행사 같은 게 안 잡힐 때는 저희 외대암역 근처 일단 외국어 대학교도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고 또 동네 주민분들도 시장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주시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좀 행사 같은 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못 나가서 어제 차 정리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왜 자꾸 안 오냐고 살라고 찾아 돌아다녀도 없다고. 오늘 휘원 씨는 평소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한 대학교의 축제에서 장사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대학교 축제를 찾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진짜 안 올라가졌어요 여기가.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가파른 경사를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한 트럭이 멈춘 곳은 한 공터. 이곳이 바로 오늘 휘원 씨와 푸드트럭이 손님들을 맞이할 곳입니다.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휘원 씨.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웬만한 행사에 오면 먼저 가스 켜고 닭꼬치 준비하고요. 친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면 저희가 차가 잡고 뭐 이렇게 꾸미는 게 다 세우고 다 뺏어야 돼서 저희는 한 30분 넘게 걸린다고. 어느새 또 다른 사장님인 오성학 씨도 합세했습니다. 28살 동갑내기 두 청년은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트럭의 주 메뉴는 라오스식 팬케이크와 라오스식 꼬치구이, 라오스의 길거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꼬치구이는 보통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초벌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저희 닭꼬치 150개예요. 문어꼬치도 150개 준비했는데 사실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장님들 나눠 드리고 또 학교 학생들 나중에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좀 많이 준비했어요. 아마 남으면 뭐 다 버려야죠. 뭐 아쉽지만 이제 여름철이니까 식자재 관리를 좀 신경 쓸 게 좋을 것 같아요. 휘원 씨와 성학 씨는 어떻게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된 걸까요? 저희 라오 푸드트럭은 첫 번째 라오스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고요. 꽃보다 청춘의 라오스 편을 보고 둘 다 라오스를 가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되게 자유분방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좀 편안하게 지냈던 그 추억이 라오스에 대한 기억을 되게 좋게 만들어서 라오스의 길거리 음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푸드트럭의 메뉴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사장님들의 비법이 담긴 특제 소스로 조리한 라오스식 닭꼬치. 특히 여성 손님들이 라오스 닭꼬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안 느끼죠. 그래도 단백질가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원래 매운 거밖에 안 먹는 게 맛있어요. 진짜. 그 바나나 팬케이크 라오스에서 배워온 거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계란인데 이 계란만 넣는 게 아니라 살짝 우유를 넣어서 약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게 저희만 기법입니다.
사실 휘원 씨와 성학 씨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학 씨는 육군 장교였고 휘원 씨는 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후 이들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푸드트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이제 낮에 장사 안 할 겁니다. 왜요? 너무 더워요. 네, 안에 있으니까 가스열도 있고 팬케이크 굽는 전기 그릴 열도 있어서 진짜 더워요. 많이 더워요. 닭꼬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행사가 있으면 그 전날 밤이나 당일날 새벽에 닭꼬치를 이제 직접 받아오게 되고, 팬케이크 재료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 3일 이전에 준비해서 신선한 재료로 고객들에게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축제의 열기가 느껴지는 오후, 이 두 청년 끼니는 잘 때웠을까요?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사실 잘 못 먹고 그냥 남는 거 먹거나 뭐 좀 닭꼬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거나 이렇게 로스 나는 거 먹고 그냥 또 여러 트럭들이 많으니까 먹을 거 많은 건 주시더라고.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밥을 때웁니다. 다른 푸드트럭에서 나눠준 음식을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후다닥 해치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짬이 날 때 급하게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휴식도 잠시,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느새 다시 뜨거운 불판 앞에 서게 됩니다. 최대한 라오스 풍에 맞춰서 라오스 느낌이 나도록 음악도 라오스 음악도 틀고, 저희가 밤도깨비 야시장 때는 이제 라오스어로 인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라오스 느낌을 좀 더 느끼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이런 노력입니다. 작은 소품들. 안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선택한 푸드트럭. 그래서인지 사장님들은 트럭과 장사에 대한 애정이 넘쳐 보입니다. 저희가 막 엄청 큰 트럭이 아니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진짜 직접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희 푸드트럭만의 특색이에요. 사실 손익분기점은 아직 못 넘었고요. 넘겼어 사실. 사실 넘겼는데 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 아 뭐 설마 내가 뭐 굶어 죽게 이 좋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좋다 말씀하시네요 어른들이. 좋은 세상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힘든 세상이잖아요 청춘들한테는. 근데 좋은 세상이란 말을 조금은 믿었어요. 그렇게 좋으면 내가 굶어 죽게 하겠냐. 그래서 일단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사실 아직 부모님도 제가 회사 때려친 건 아시는데 푸드트럭 하는 건 모르세요. 아마 더 기겁하실 거예요. 때려쳤던 것보다 이걸 시작했다는 거에 더 놀라시는 이유가, 사실 아직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참 도전이나 막 새로운 것들보다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고, 제가 그만둔 거는 뭐 그러려니,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니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막 이런 시작을 했다는 걸 아시면 진짜 아마 우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시면. 그만둘 때도 마냥 막 나쁘고 막 아쉽고 나의 안정적인 걸 버렸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나를 옥죄고 있던 그런 것들을 딱 훌훌 털고 갈 수 있었던 거, 나름 또 즐거운 것도 있었어요. 이거 때려치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하시니까,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제 발로 나왔다고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편견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경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있고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아마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달라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한 공부를 이때까지 했다면 사실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마련한 배움터다. 기껏 들여서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돈 들여서 교육시켜놨더니 갑자기 나간다. 취업도 도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싫다면 그만둬도 되지만 실패해서 어려워서 그만두는 그런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푸드트럭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바로 용산의 열정도 야시장 거리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열정도 야시장에서는 여러 먹거리와 함께 다양한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다들 장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의 주인공
아이스크림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 푸드트럭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토핑을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야시장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장사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언제부터 장사 시작하시나요? 5시부터니까 지금 이제 한번 헹궈내고 원료만 넣으면 바로 지금 장사. 열정도 야시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고 푸드트럭으로 많은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찾아와 주셨네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운영하는 3명의 청년들은 알고 보면 모두 투잡맨들입니다. 현재 변리사, 패션 사업가, 그리고 IT 사업가인 3명의 청년들. 굳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청년들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종학생회에서 만나게 됐죠. 아는 그 친구 새끼가 왔어야 돼. 걔가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뭐지? 그 아이스크림 차. 아이스크림 차로 이렇게 동 땡땡땡땡 치면서 오면은 그 아이스크림 차를 표정으로 해야 돼. 꿈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기가 어렸을 때 희망을 주는 뭐 그런 걸 꿈꿨대요 본인이.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스크림. 원하던 꿈이었기에 시작한 아이스크림 푸드트럭. 그 꿈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재미고요. 계속 스트림이 있어요. 계속 재미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이건 현실적인 예인데, 두 번째는 한번 발을 담궈가지고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 꿈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힘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지켜보셨겠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 프로젝트 자체가 친구들끼리 재밌는 걸 해보자. 재미가 있으니까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그 힘든 일이 조금은 이제 저희가 느껴지는 게 좀 작아서 어떻게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요즘 청년들 뭐 사업을 해라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그런 열정을 다 들였는데 망하면은 뭐 그거 망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망하면서 벌어진 시간들, 돈 이런 거 사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사업을 해라 뭐 해라,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무책임한 어른들의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었기에 계속 푸드트럭을 할 수 있었다는 차광조 씨. 지금의 청춘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는데요. 뭐 제가 모든 걸 버리고 과감하게 이 길을 선택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청년들이여 꿈을 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망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꼭 망설이지 말고 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했던 열정도 야시장의 하루도 어느덧 마무리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많은 손님들이 찾아줬기에 오늘은 좀 더 일찍 장사가 끝났습니다. 3명의 청년들도 야시장의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와서 때가 돼서 합격했어. 지금 변리사 일도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기회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지은 거, 어쩌다 지은 거고, 어쩌다 한 거고, 행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 경험을 하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죠. 하라고. 저희도 뭐 꽤 많이 오래 했으니까. 지금은 뭐 하면 뭐 합이 좀 잘 맞죠. 오래 했으니까. 친구들끼리 뭐 같이 하지 마요. 이상해. 안 좋아져. 이상해. 자, 정리하러 갑시다 이제. 네. 오래 했으니까. 직업이 있어도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 장사를 한다는 아이스크림 트럭의 새 청년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길이 보여요.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 혹은
내 미래가 어떨 것 같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안 보였어요. 왜냐면 뻔히 보이니까. 옆에 있는 과장님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의 미래예요. 좋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크면 부장님, 진짜 내가 열심히 하면 임원분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커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지금 현재가 행복하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고 물론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함에 따라서 개인 생활이 많이 없긴 하지만 쉬는 생활도 많이 없고 하지만 친구들끼리 재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 큰 휴식으로 얻는 힘 말고도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청춘 화이팅!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화이팅입니다. 지금이 행복하기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다는 청년 창업가들. 때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취업 걱정으로 지쳐있을 대한민국 청춘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봅니다. 화이팅! 창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다양한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이전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에서 또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좀 자극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이제 뭐 공부만 하고 있고, 뭐 공무원 공부만 하고 있고, 뭐 자격증만 따고 남들이랑 똑같이 가는 거.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라도 이제 경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무한한 경쟁이 앞에 남아있으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CEO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지 않나